프린트물 펴봐요.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 프린트물 펴봐요. 자,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파트 있죠? 기억부터 밑에. 그것만 모아놓은 거라고.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 읽어봐요. 기억. 허위 근저당 나오죠? 허위 근저당. 그 반사 아니잖아. 그 밑에 강박 나오죠? 반사 아니잖아. 그러면 읽어보면은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기는 제가 모아놓은 거라고. 워낙 중요하니까. X지문이 아니라. 거기 빼놓고 모든 지문, 옳은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X지문이라고. 거기만 빼놓고. 이제 헷갈리지 말아요. 그걸 괜히 넣어놨어. 나는 공부하라고 그냥 가장 중요한 해당하지 않는 넣어놨는데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고 제 잘못이요. 제 잘못. 괜히 넣었어. 내년에는 빼버릴 거야. 내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빼버릴 거야. 괜히 헷갈리게. 그죠? 저의 배려심이 너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 그냥 거기만 공부하라고 따로.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하나 기억으로 해놨다고. 제 나름대로는. 물론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나머지는 어느 것도 오지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공부 안 한 상태에 보면 돌아버려. 그 단원 반사회 끝나고 해당 파트 보시고 불공정 끝나고 해당 파트를 보셔야 돼. 내 공부가 딱 하고. 그러면 X지문인지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프린트는 계속 봐나가게 말해요. 알았죠? 자, 이제 반사회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두 지문 뭐 그건 한 문제짜리는 아니니까 올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첩계약 반사회겠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러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나오면 그냥 외워요. 이제 이거 반사입니다. 첩하고 종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나중에 볼 단죄라고 또 헷갈리니까 해제 조건을 봐. 해제 조건. 외울 사람은. 그래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해제 조건이 나오면 일단 준다고 했어요. 첩한테, 불륜녀한테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했어. 을녀한테 아파트 한 채 줘. 그런데 조건을 달았지.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해제돼요. 이 증여계약이 해제된다고. 그 얘기는 해제되면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 내가 준 거 아파트 돌려줘 계약이에요. 결국. 내가 준 아파트 우리 관계가 끝나면 해제, 무효, 돌려줘. 준다는 게 아니라 해제야. 돌려주란 얘기야. 내가 준 거 실서 해제 조건 돌려줘.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이놈이. 준 거 뺏는 놈 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관계 종료되면 돌려줘 계약이기 때문에 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나오면 반사회다. 자, 공무원 나오면 반사일 거고 허위 진술 나오면 반사입니다. 보험사고 처음부터 가장했죠?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죠? 느낌 왔어. 보험사기권 반사회. 변호사가 형사사건 송공보수. 형사만 반사회. 민사는 반사회가 아니다. 이따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자, 도박 나오면 지문이 한 줄짜리 짧아요. 반사회예요. 도박하라고 돈 빌려준 이건 나오거나 도박빚 갚기 위해서 지 토지를 양도한다는 약정. 도박 나오면 반사회. 자, 좀 이따 보겠지만 도박 나오는데 지문이 두 줄로 넘어가요. 마지막에 대리권 수요 행위 그게 나와요. 그건 수권 행위는 반사 아니에요. 이따 해요. 자, 증언 조건으로 돈을 주는데 이 돈이 너무 많아. 통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하면 반사회. 넘지 않았다 그럼 반사회 아닐 거고. 자,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팔죠.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중도금 받고 팔아야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무조건 반사회. 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느낌이 오죠? 너무 세 위약벌이. 계약 위반하면 100만원 너 나한테 주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너 계약 위반하면 나한테 10억 주는 거야. 이건 좀 세죠. 여기까지 위약벌이 너무 세면 반사회. 그다음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내 마음속 동기가 표시됐죠? 그런데 이 동기가 반사회야.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표시된 동기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게 나오면 변호사 아닌 자가 뭔가를 받아요.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변호사는 이것만 보는 거야. 변호사 아닌 자가,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 브로크. 법조 브로크. 법조 브로크를 대법관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이놈이 돈 받는 거 아주 싫어하게. 왜 변호사가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뺏어갔다고 봐, 대법관은. 그래서 너는 막 브로커의 자식, 나쁜 자식, 반사회.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 반사회. 제가 2번 죽인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나면 브로커. 브로커는 반사회. 브로커는 반사회. 이렇게 오는 거야. 브로커는 반사회.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훈련, 단어 잡고 훈련하고 반사회 반사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문제는 이거죠.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케이스죠. 자,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더 해야 돼.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얘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8번 나온 놈. 반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그러면 강제 집행을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여기서 느낌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스무스하게 넘어가다가 허위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허위 근저당,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대법원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위 근저 앞으로 계속 단어만 해요. 단어만.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반사에 보지 않는다. 아니다. 그다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여기도 느낌 들면 안 돼. 강박 동그라미하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위 근저당 강박. 죽일 놈들이야. 강제집행 면탈죄 형사범죄가 되고요. 협박죄가 되는 거요. 형사범죄가 되면 대부분 반사로 가. 근데 반사를 안 갔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느낌으로 가면 반사인데 반사를 안 봤어. 왜? 의사표시니까 대법원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해라. 강박은 취소로 해결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거기 무효 있지 않느냐. 굳이 반사로 법률행위 동네에 끌고 오지 않겠다. 물론 그건 핑계고. 이것 때문에 나왔지. 국가로 하여금 오공재산 헌납 사건. 이거 안 돌려주게 하려고 반사를 안 본 거예요. 결국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그래서 숨은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이유되는 건 쉬워요. 이유되는 건. 결론을 낸다고 먼저. 판사는 결론부터 내요. 결론 내고 증거를 꽤 맞히는 거야. 논리를. 그러니까 죽일 놈. 기소. 검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붙인 증거만 돼. 죄가 없는 것 같아. 무죄인 것 같아. 그건 다 무시해버려. 이거니까 너는 유죄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기소를 안 해야겠어. 그러면 유죄 증거는 싹 무시하고 이것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무혐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딱 정해놓고 껴 맞추는 게 법조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론 정해있지. 절대 무효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반사를 보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고문해서 재산 헌납시키고 이게 왜 반사회가 아니야. 근데도 반사를 안 봐요. 그럼 강박으로 취소해줬다? 취소 안 해줬어. 제척기간 지났다고. 결론 정해놨다고. 절대 판사는 국가 편이야. 애국자라고. 어떤 영화에서 이거대? 판사는 애국자라고. 국가를 무지 생각해요. 애국. 애민이 아니야.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편이에요. 자, 그래서 허위 근저당 강박 의사표시 반사회 아니다. 양도소득세 세자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이 나와요. 그러면 세자의 동그라미하고 반사회 아니다. 자, 도박 나왔어. 근데 지문이 길어요. 2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지 채권자에게 여기가 숨어져 있어. 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다 해서 그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위는
이 채권자로부터 산 삼자 병한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해서 뭐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너만 반사회, 수권행위는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반사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 도박 나왔는데 마지막이 대리권 수요행위, 수권행위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다음 맹신탁. 우리 대법원이 맹신탁 반사로 보지 않죠. 비자금, 소극적은 노태우 사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임치 맡기는 거죠. 반사를 안 보려고 소극적 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소, 미미, 소극적 이런 게 결론의 범죄 흔적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나오니까 아니다로 끝나야지. 반사회 아니다. 그다음 민사사건 송공보수의 약점. 민사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왜 형사만 반사회고 왜 민사는 똑같은 송공보수인데 반사를 아니라고 볼까? 형사는 정관예우가 작동돼요. 형사는 형사사건은 워낙 재량이 많으니까. 민사는 정관예우가 작동이 안 돼. 왜? 법리에 따라 그래도 판결이 나니까. 그러니까 굳이 민사까지는 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사 나오면 반사회 아니다. 자, 증언 조건으로 돈 주죠. 넘지 않았어. 그럼 반사회 아닐 거고. 자, 부첩관계, 첩관계죠. 불륜관계, 바람피다가 끝냅니다. 헤어집니다. 부첩관계 단절, 첩관계 단절. 그러면서 생활비, 양육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전 여친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애까지 논 놈이 헤어졌다는 얘기지. 분유값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무시해. 아무리 헤어졌어도. 그래서 생활비 조금 줬고 애 분유값 준 거요. 그럼 대법관 이 사건 왔을 때 그 반사를 보겠냐고. 안 봐요. 눈물을 흘렸지. 대법관이. 아이고 너는 참 그렇다. 그래서 단절 잡고 바람 안 피죠? 단절 잡고 반사 아닌 거야. 단절 잡고. 그 다음에 또 바람 피다 들켰지. 부정행위. 부인한테 빌었어. 용서해 주세요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하겠어요? 말로만 그랬지. 말로만.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파트한테 줄게요. 용서해주는 대가로 부인한테 부동산 양도해줬지. 그러면 부정행위 용서 나왔으니까 바람 안 핀다는 거고 부인한테 아파트한테 줬죠. 그러니까 반사회 아닌 거지. 그래서 용서, 양도 이 뒤는 보면 안 돼요. 더 이상. 부인, 내가 준 아파트 마음대로 결혼 생활 중에는 처분하지는 마세요. 라는 제한을 붙였거든. 이 제한 때문에 혹시 반사회 아니냐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에 눈이 가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 용서, 양도 나오면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다. 자, 무허가 건물 임대. 무허가 불법 건물 임대한 게 반사회는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 얼마 많은데 반사회 직거래를 아니야. 그래서 반사회 아니다. 됐어요. 전통 사찰. 주지스님 더 이상 가지 마. 이 판례니까. 주지스님 3억 주고 샀죠. 이걸 금품거래 양도임을 알면서도 조계 종단위에서 이 돈 주고 산 놈을 주지로 임명한 행위. 돈을 안 주니까 저놈이 꼬지른 거요. 판 놈이. 그러니까 사건화 됐죠.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주지스님 나오면 반사회 아니야. 세금 나오면 반사회 아니야. 의사표시 반사회 아니야. 단절 반사회 아니야. 용서, 양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사회 아니야. 계속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단어 잡고 외우는 거예요. 단어 잡고. 주지스님 나오면 반사회 아니야.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이 판례니까. 그 다음 해외 파견 근로자. 나온 순간 더 읽을 필요 없어. 해외 파견 근로자. 회사 돈으로 미국에 보내줬죠. 귀국한 후 일정 기간은 사표 못 내게 합니다. 회사 돈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반사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단어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단절, 용서, 주지스님, 해외 파견 이런 데 밑줄 동그라미 잡고 반사회 아니지 하고 느낌 가지란 얘기예요. 자, 효과.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다 치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어. 느낌으로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나면 순간 선의의 3자 보호 때문에 의사표시 때문에 헷갈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의사표시가 나와야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가 맞지. 자, 또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확정무효. 절대로 당사자끼리 추인해서 유효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것도 세트죠.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로 추인이 안 돼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아주 잘 나와요. 이 두 개가. 항상 선의악의에 장난쳐요. 선의악의 지문은 무조건 잘 봐야 돼. 자, 첫 계약 대가로 을에게 아파트한테 줬죠. 나중에 헤어집니다. 돌려받고 싶죠. 반사의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남이 을여한테 아파트 한 채를 줬죠. 등기까지 줬어. 자, 1년 후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갑남이 을여한테 을여 잘 들어. 내가 준 아파트 증여는 이거 반사회야. 첩이니까 당신은 첩이라는 용어는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판례용어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판례가 옛날 판례들이라 첩이 나오니까. 시험도 첩이 나오니까. 불륜관계 전 여친 헤어질 때 반사회야. 반사회는 이 증여 무효야. 무효는 서로 가진 것 받은 것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이 들어간 거죠. 내가 준 아파트 돌렸죠. 이걸 막습니다. 누가? 법이. 이게 바로 불법 원인으로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불법 원인 급여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반사회만을 말해요. 강행법 위반이 아니야.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것은 절대 못 돌려받게 합니다. 나쁜 짓거리 한 놈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자, 그러니까 갑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이 법조문 때문에 제가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면 저는 소유권으로 들이대겠습니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얘 소유권 없어요. 제가 소유자예요. 맞죠? 판사한테 물어봤죠. 맞죠? 하니까 물권이 있는 놈 맞죠? 판사님 맞아요. 그러면 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소유물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허용해 줬어요. 70년대 말까지. 70년대 말에 저한테 하다 욕을 먹고 이게 되냐? 그래서 판례를 바꿨어. 소유권으로도 안 됩니다.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절대 반환 청구 안 돼요. 이게 맞지. 소유권으로 돌려받으면 도대체 이 법조문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다. 절대 못 돌려받아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한 번 주면 절대 못 돌려받아. 그래서 바람 필 때는 선불하면 안 돼. 계속 준다고 약속만 해야 돼. 아, 여자도 바람 피잖아. 준다고 약속만 해야지. 선불했죠? 절대 못 돌려받아. 왜? 준다고 아직 이행 전이니까 그때 이행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선불 치면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약속만 해야 돼. 을리야, 걷줄게. 준 순간 부당이득으로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그래서 을려가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이제 니꺼. 그래서 을려에게 소유권 귀속.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봐요. 반사에 다 했어요. 자,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않는에 동그라미 빵 하시오. 반사에 아닌 거 고르란 얘기요. 뭘 고르란지를 박스 문제는 반사에 아닌 거 골라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떴어. 허위 근저당 이렇게 동그라미 밑줄 하시고 허위 표시, 통장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기억 들어간 거. 기억. 그러면 답은 1번하고 3번이야. 그럼 니은만 해결하면 돼. 니은. 오로지 보험사고 가장 떴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이 판례니까. 오로지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에서 보험금 부정도 이딴 게 나오겠지. 그럼 반사유지. 보험사기꾼. 그러니까 너는 탈락돼야지. 그러니까 니은을 탈락시키면 답은 1번밖에 안 남는 거지. 1번. 박스 문제 푸는 요령. 내가 안 거 포함, 안 것 제끼고 답 아닌 거. 그러면 기억 니은. 만약에 뒤를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겠지만. 자, 공부. 디귿. 매도인의 배명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떴죠?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 그러니까 너도 탈락될 거고. 그럼 디귿을 안 사람은 디귿을 또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야. 적극가담 반사회지.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탈락되는 거예요. 리을. 도박자금 한 줄이죠? 두 줄 안 넘어갔어. 그럼 반사회 판례야. 도박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돼요. 한 줄이잖아. 대리권 수여하면 반대 두 줄로 넘어가게 됐어요. 우리 시험은.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지 채권자에게 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관한 그렇게 쓰려면 두 줄이 넘어가. 한 줄짜리는 절대 못 만들어. 출제위원이. 도박 나오고 한 줄짜리면 그래도 읽어야 돼. 도박하라고 금전 대차 빌려준 금전 소비 대차. 반사해줘. 너도 탈락이야. 그래서 리을도 이렇게 탈락. 결국 이 니은 디귿 리을을 탈락시키면 니은 디귿 리을 다 탈락되잖아. 디귿도 탈락돼.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또 1번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 지문에 있는 걸 내가 안 걸 탈락 포함 이딴 식으로 조합해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순서대로 푸니까 위에서부터 하긴 할 뿐인데 난 깎으려고 싶어. 그러면 리을부터 해도 돼요. 그건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럼 리을부터 탈락시켜. 리을 그럼 2개 탈락됐죠? 그 다음 나는 깎으러 가. 적극가다 하면 디귿 탈락시켜. 이건 탈락됐으니까 디귿 여기 탈락돼. 그러면 3번하고 1번만 결국 남은 거야. 그러면 이제 니은까지 보험사고 가장 탈락돼? 그러면 1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으러 가든 위에서 오든. 근데 깎으러 간 사람은 없겠죠. 그냥 위에서부터 하겠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아요. 이게 22년 작년 변리사. 이거 나왔잖아 우리 시험에. 보험사고 가장. 아까 22년 주택관리사. 상대방 없는 단독에 고라했죠. 그럼 우리 시험이 떴잖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특강할 때 그랬다고. 다른 시험에 법률의 종류 떴으니까 우리도 뜰 때 됐다. 5년 넘었으니까 뜬다고. 떴잖아. 그래서 그 해, 당해, 그 다음에 그 전에 1, 2년. 그걸 언제 제가 지금부터 박아요. 알게 모르게. 그 다음에 9월 10월 문제도 막 박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습을 하면 최근 다른 시험 기출을 훈련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특강 들으라고. 오특강. 자,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 푸는 거요. 내가 안 거 포함시키고 탈락시키고. 여러분들도 뭐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저는 계속 시키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 이제 이중매매 갑니다.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자,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런데 중도금을 받아요. 중도금을 받고 난 놈이 제3자 병한테 또 팔았죠. 자, 제2매수인, 제1매매, 제2매매, 병이 제2매수인. 먼저 2매수인 병이 등기를 박았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팔면 무조건 배임행위예요. 중도금 받고 팔면 무조건 형사 배임죄가 내 처벌받아요. 문제는 병이 등기 박으면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설사 알고 샀어도 등기 받기 전에 병도 똑같이 매수인,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1매수인들도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채권자는 서로 평등. 따라서 먼저 등기 박으면 소유권 먹는 거예요. 돈 빌려줬죠? 먼저 받은 놈이 땡이야. 똑같아. 여름에 10명이 샀죠? 먼저 등기 박은 놈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먼저 등기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매를 무효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소유권 취득했는데 물건이 있는 애 더 도로 필요로 가거든. 그래서 이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사실 논리가 거꾸로 가는 거야. 얘가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제2매매가 유효한 거야.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아. 그냥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원칙 유효, 있을 유, 병, 소유자. 자, 얘가 소유자니까 제1매수인들은 병을 상대로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유자면 나는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무것도가 99% 등기 말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등기 말소 안 읽어도 돼. 이 매수인은 소유자, 소유자에게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케이. 이제 적극가담 반사회 무효. 여기가 더 잘 나오죠. 적극가담. 이 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나온 순간 이 그림을 외울 거예요. 이중매매 한 문제 맞히려면 적극가담 제2매매 무조건 반사회.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제2매매는 무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 없다. 무니까. 무, 소유권 없어. 매매가 무효면 병 등기 무효 소유권 없다. 이거 등기는 안 나오니까 바로 소유권 없다. 자, 병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정한테 팔죠. 정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정. 선의의 정이 소유권 취득하냐. 자, 암놈을 봐요. 항상 3자 소유권 취득은 암놈을 봐야 돼. 암놈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병 없다. 너도 없다. 선의의 정이라도. 정답 지문. 자, 선의의 정이라도 제2매매, 우리 시험은 갑병매매 그래 나와요. 갑병 제2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지문. 제2매매는 적극가담 나온 순간 반사회 무효야. 따라서 아무리 지가 선이라도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무효니까. 그래서 이 두 놈이 정답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꼭 선이 악이 나온 데가 정답 지문이야. 장난치기 딱 줬잖아. 선의의 정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정답 지문. X 글이 있어. 프린트에. 선의의 정이라면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 있다. X 날려야 돼요. 옳은 걸 알아야 X 날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 자, 이제 1매수인 을이 제2매수인 병을 찾아오죠. 을이 제2매수인 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을은 채권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갑에게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게는 직접 채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드릴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에서, 그래서 채무자 갑을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직접 안 돼, 대위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제1매수인 을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 갑이 한 법률행위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안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흘러가니까. 우리 시험 보면 아니니까. 이유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이 채권은 반드시 돈 빌려준 놈만 가능해요. 근데 1매수인은 소유권 채권자지 금전채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안 돼요. 통정 허위 표시 거기 채권자만 채권자 취소권 돼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 그래서 이놈 정답 지문, 선예정 정답 지문.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었어. 이걸 외우는 거야. 다시 정리. 적극가담 나온 순간 외워요. 반사회. 자, 반사회니까 이 매매는 무효. 자, 무효니까 병 소유권 없어. 병특산 정. 소유권 없으니까 나도 소유권 이어받을 수가 없어. 정, 아무리 선이라도 소유권 없어. 선의 정이라도 반사의 무효니까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 이걸 외우는 거야. 무부터 시작하는 무. 소유권 없어. 계속 없어. 계속 없어요. 무효니까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지. 직접 반대, 대위대. 자, 하나 더 있죠. 제2매수인 병이 바빠서 대리인 시켜서 갑 아파트 사게 했죠. 근데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 떴죠. 대리인 시켰는데 병이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냐. 또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 지문 두 개로 떠요. 그러면 빨리 대리인 적극가담 무조건 본인 안 봐.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무조건 반사회. 이 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이 매매 무효. 지문 하나. 병 소유권 무 없다. 똑같아요. 대리인 적극가담하면 좀 전에 거기하고 결론이 똑같다고. 반사회 무 소유권 없다. 본인이 전혀 이런 사실 모르는 선이라 하다. 선이니까 또 정답 지문이라고. 이것도 정답 지문. 총칙은 항상 선이 악이 거기가 정답 지문.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냐까지 나 물권법. 그러니까 총칙이 어려운 거야. 찍는 순간 돌아버려. 선 이야기가 막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정확히 중심 잡고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남은 4개월 동안. 자, 이제 문제 봐요. 부동산 이중매매 25회예요. 다른 시험은 이중매매가 잘 안 나와. 우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기준 별로 없어요. 자, 갑이 지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자, 갑이 을한테 매도. 그러면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는 병. 자, 병 나왔어. 사람 잡아야 돼. 갑이 을한테 팔고 병이 갑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갑의 배임행위 밑줄 적극가담 동그라미. 병이
배맹에 적극가담 매수 등기 이렇게 밑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 틀린 것은 여러분들은 1번 왼쪽에 가불병을 그리는 거예요. 여백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화면 그것 때문에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제 카메라 화면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다 그림을 그린다? 왼쪽에 적는 거예요. 그것도 1번 옆에. 그래야 여기 가불병 배워서 왼쪽 그림 보면서 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사람만 적으면 돼. 이게 이 사람 이제 그림이에요. 갑이 을한테 팔고 갑이 병한테 팔았다. 지금은 무조건 그려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되면 이 매수인 병이고 을이 일매수인 그걸 알 수는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처음에 날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걸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그림 그려요. 갑을 병.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일매수인이고 병이 이매수인이고 이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적극가담은 문제 그냥 동그라미 빵 하면 돼.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1번. 갑과 병 사이. 그럼 왼쪽에 있으면 바로 보인다고. 갑병. 이 매매구나. 갑병 매매는 무효이다. 과연 갑과 병의 매매, 이 매매, 제2 매매가 무효인지 나 골라내야 돼. 그러면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효 연결됐죠. 적극가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쓸 필요는 없고 시간 없으니까.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이 매매 무효. 맞네. 맞으면 O. 2번. 을은 1매수인이죠. 병, 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이 병에게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소유권 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을이 병에게 직접 이 말을 출제원이 생략해 버렸어. 을이 병에게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죠. 따라서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을이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넣어야 돼. 을은 채무자 아닌 3자니까 직접 뭔가 할 수는 없겠지. 소유권 안 되는 거야. 소유권. 그래서 맞는지 뭐. 3번. 그러면 제1매수인 을은 왼쪽 놈 매도인 갑을 대위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대위해서 병한테 이 매수인에게 뭔가 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는 있지. 직접은 안 되지만 뒤는 되지. 아이고, 아직도 틀린 답이 아직도 안 나와. 가야 돼. 4번. 병으로부터 이 매수인이죠. 이 부동산을 전득한 정. 자, 병으로부터 정이 샀나봐. 자, 이놈이 선이래. 자,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병으로부터 그림을 연결시켜. 병으로부터 정이 샀고 이 정이 선이라면 과연 소유권 취득하는지. 그럼 해결해야 돼. 반사회 무병 소유권 없어. 너도 소유권 없어. X. 그래서 아무리 선이라도 소유권 없어.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평소 공부한 훈련대로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 병 소유권 없어. 정. 너도 소유권 없어. 정을 하려면 병이 없다는 거 알아야지. 무. 병 소유권 없어. 너도 소유권 취득 못해. 정답 4번. 그럼 4번에서 정답 고르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5번은 읽으면 안 되고. 자, 5번. 을은 1매수인은 갑병 매매, 제2매매, 채권자 취소권 날릴 수는 없다. 돈 빌려준 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흘러간다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한 번도 정답증 안 나와. 정답증은 한 정해져 있어. 4번. 직접. 2번. 2번하고 4번. 이게 정답증이었어. 그러니까 정답지문은 항상 선이야기. 그쪽에 나와요. 찍는 사람, 그렇지. 선이라면 취득하겠지. 맞아. 그렇게 가거든. 대부분 그렇게 가요. 공부 대충 하면. 그러니까 답이 없지.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 무. 소유권 없어. 아무리 선이라도 너도 없어. 너도 없어. 그 다음에 정답 지문이 선의 정은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3번이나 나왔어. 다 X야. 유효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놈하고 유효주의 이놈이 계속 정답죠. 우리 시험. 직접 하고. 직접. 여기만 직접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직접 나왔어요. 25회. 이때만 직접을 안 넣고 다른 데는 다 직접 나와요. 직접. 자, 이제 불공정. 불공정. 사례 문제는 갑을 병,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구고 그거 보고 그림 보면서 지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불공정.
반사입니다. 불공정. 불공정 법률행위. 자, 아버지가 못된 자식 놈을 위해서 10억짜리 땅을 1억밖에 못 받았죠. 아버지는 피해자, 이놈은 폭리를 취한 폭리자. 자,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10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자, 이와 같은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한다. 세트, 주관적 가치 X. 자, 아버지 피해자에게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자, 공박의 의미, 이게 시험 나오죠. 공박은 급해! 급박한 공궁. 그럼 뭐가 급하냐? 돈이 급하지. 경제적. 그럼 경제적 원인에 한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으로 본다. 무경험 외워야 돼요. 저는 70평생 토지 매매 계약이 처음이에요. 저 경험 없는 무경험이에요. 아니에요. 특정 영역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해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외워야 되고.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폭리자 요건. 을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놈 때문에 1억이 급해. 그거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급한 사정이 있다는 안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반드시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사까지 폭리자한테는 있어야 비로소 성립. 이용사 있어라. 자,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을 시켰죠. 공박,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예외죠. 공박만큼은 떼어낸다. 공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이놈이 7번 나왔어. 계속 정답쯤. 공박은 본인 기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왕별로 제가 박아놨어요. 같은 별 3개하고 좀 달라. 정답 지문이고 그 다음 훨씬 많이 나와요. 그게 왕별이야. 왕별부터 하시는 거. 왕별 별 3개. 그것만 달달달 해봐요.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이지만 공박은 아버지가 급하지 대리인이 안 급해. 아버지가 급하지 이 못된 노름 좋아하는 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공박은 떼어낸다. 공박은 아버지 기준. 공박은 본인 기준. 공본. 공박은 본인. 궁본. 이렇게 해도 돼요. 공부가 이제 될수록. 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그래서 계약청의를 할 때 불공정이 아니라면 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불공정 아니면 아닌 거야. 계약청의 당시. 자, 객관적 요건.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게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외워요. 이것도 정답 지문이니까.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갑이 실제 금매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금매로 날릴 수 있어. 내 의사로 이렇게 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추정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피해자가 전부 입증하는 거예요. 피해자.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러니까 무효주장자인 불공정 무효주장자인 피해자가 전부 입증하는 거예요. 자,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자, 효과.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날 거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추인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이 두 놈 되게 잘 나와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불공정 알박기 사건 20억짜리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유효매매로 전환시켜줬다. 전환 법리 적용된다. 자, 아버지 피해자는 나중에 토지 찾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폭리를 취한 을은 너도 아버지도 1억 주세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느낌이 오죠? 피해자는 돌려받아야지. 하지만 폭리자는 나쁜 놈이죠? 안 돼요. 불법 원인급여 단서 규정이 작동돼. 자, 적용 범위.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무상 증여. 증여. 나만 주죠? 공짜. 무상이죠?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나야 불공정 될 텐데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증여 또는 무상 불공정 법률행위 작동되지 않습니다. 경매.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1억이 낙찰을 받았어요. 어이구 이거 불공정 무효야. 그럴까? 아니에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도 작동이 되지 않아. 동네가 달라.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규정.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대표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이 두 놈 가장 많이 나와요. 무상증여, 경매, 소수로는 무조건 불공정 무효 아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무효 아니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불공정에 해당해서 무효다? 그러면 X예요. X. 자, 문제 봐요. 불공정 끝난 거야. 불공정도 올해 나옵니다. 올해는 반사회 하나, 불공정 하나. 불공정이 이제 3년째 안 나와서 나올 때 됐어요. 자, 불공정. 옳은 것은, 자, 작년이요. 그럼 작년 문제 이 5개 중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해 한두 개 하고. 진짜 그래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연결됐죠?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하고 문제 OX 고르는 거야. 중심.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내 머릿속으로 넣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없다. 연결됐어. 맞네? 답이네? 아이고 고마워라. 1번에 옳은 거에 1번 나오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막 X 막 골라내야 되는데. 자, 이제 공부.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걸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는 없다. 자, 공박은 밑줄 치는 거예요. 읽으면서 경제적, 심리적 다 포함하죠. 없다가 X가 되는 거예요. 3번 경솔, 공박은 본인 기준 판단. 경솔, 공박이 본인 기준? 잠깐. 공박은 본인 맞는데 경솔은 아닌데 경솔은 대리인 기준인데 무경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날리는 거 뒤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X지문 나와버렸죠. 공박만 본인이야. 경솔은 원칙대로 대리인이지. 너 X. 여기 X 딱 날리는 거야. 그래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공박만 본인 이렇게 하고. 너 X구나. 4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느냐. 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는 얘기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X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5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조문은 작동이 된다. 긍정으로 끝나야지. 적용된다. X. 그래서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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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 지문이 4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선을 못 그으면 그 4개 아직 아니야. 공부부터 해야 돼. 그 해당 지문을 요약집 가서. 그래서 바로바로 읽고 X야 너 여기 틀렸어. 여기 틀렸어. 추정되지 않아. 틀린 부분에 사선을 긋고 이제 공부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X지문 공부는.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지? 그래서 프린트 볼 때 답 달아야 돼.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답 다 달아. 틀린 부분에 사선 그어야 돼.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마. 헷갈려. 답 달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제집도 답을 다는 거예요. 문제집.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 5표시 무해. 자,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들어가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이걸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런데 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인데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그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5표시 무해가 나와요. 5표시 무해는 동네가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X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나와. 5표시 무해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오표시 무해. 갑과 을이 15페이지. 15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자,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 그럼 X의 동물에 빵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지번을 착오해요. 번지수를 착각해서 Y 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하고 Y 토지에 관해 을명의 등기가 가요. 이게 바로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 쌍방 의사가 일치한 X로 계약 성립하는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O 표시 무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 그럼 X의 문제에다 동물에 빵 하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말이 또 지번을 착오해. 번지수를 착각해서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Y 토지에 관해서 매수인 의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5개 지문 떠요. 첫 번째, 비록 계약서에 Y 토지로 되고 등기가 Y로 박혀 있지만 이 매매 계약은 쌍방 의사가 일치한 X로 성립. 쌍방 의사가 일치한 X로 성립. 따라서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계약서는 있지만 얘는 아예 Y 토지는 이런 방구도 없어. 갑과 을이 아예 의사표시 합치 자체가 없어. Y 토지는 불성립, 성립조차 안 했어요. X로만 성립, Y는 불성립. 외워요. 자, 따라서 Y 토지에 관해 격려된 을 등기는 계약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원인 무효. 그래서 을 등기 원인 무효.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무효. 따라서 등기 박혀 있지만 얘는 소유권 없는 거야. 무니까. 자, 갑과 을 서로 지번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지번 착오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 아닌 거야. 지번 착오가 나오면 취소할 수 없어요. 이놈이 가장 많은 정답점. 자, 을이 등기가 돼 있어 Y 토지를 병한테 팔아. 항상 병은 3자예요. 제3자.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 병부터가 제3자. 제3자 을로부터 Y 토지를 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놈의 선의 악의를 보는 게 아니라 앞놈을 봐야 돼. 을 Y 토지에 대해 얘가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얘 소유권 취득이 결정나는 거예요. 따라서 을 Y 토지 불성립 이걸 해결해야 무소유권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불성립 을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따라서 아무리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앞놈을 봐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아무리 선이라. 그 선이 악의 보지 마. 헷갈리기만 해. 그냥 병이 선이든 악이든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지문이 뜨면 그냥 앞놈을 해결해야 돼. 우리 소유자일까? 아니야. Y 토지는 불성립이야. 불성립은 계약 자체가 없다는 거야.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을 등기 박아도 무효일 거야. 무니까 소유권 없을 거야. 그러면 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계속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애우란 얘기요. 자, 이게 오표시무에서 나오는 지문이야. 자, 봅니다. 이제 문제로 바로 15회. 다른 시험 별로 안 나오고 우리 시험. 나오면 이게 나와요. 무려 20년 전이죠. 이 문제가 가장 좋아. 오표시무에 우리 기출주. 그 뒤로도 몇 번 더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좋아. 공부하기. 제가 일부러 기출을 안 바꿔요. 기출을 바꾸는 건 제가 이제 동일 모의고사에서 제가 편집하는 거고 원 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매도인은 자기 소유 X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자,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소유 X에 대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밑줄 치고. 그런데 X 토지 지번에 착오 떴어. 그럼 O 표시 무의 사례 문제예요. 번지수의 착오를 일으켜자 Y 토지에 관해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틀린 것은 그러면 지금은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나왔지 가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이대 X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미 동그라미 쳐놨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X로 매매계약 체결했어. 등기만 Y로 잘못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의사가 일치한 X로 매매 성립 맞아요. 2번 Y 토지에 관해 격려된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자, Y 토지는 이런 방구도 없었죠. 잘못 등기된 거지. 그러니까 Y 토지에 관한 매수인 등기는 무효. 연결됐어. 3번 Y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 양도. 자, Y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 양도 팔렸다는 얘기요. 그럼 3자는
과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요. 자, 그러면 지금은 방금 봤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건 외우는 거고 이렇게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풀어가야 된다고. 갑을 병이구나. 자, Y 토지가 매수인 을로부터 삼자 병한테 넘어갔구나. 삼자 병이 과연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앞놈을 봐야 돼. 그러면 지금 X에 대해서만 계약했고 Y는 없으니까 Y는 내가 공부한 대로 Y 불성립. 불성립이니까 니 등기 무니까 너 소유권 없어. 그러니까 병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어. 연결됐다. 맞는 지문.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에 대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지. 지번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정답쯤이라고. 자, 5번 따라서 4번에서 도망을 가야지. 도망을 못 가고 또 5번을 보는 순간 낯선 지문을 만나. 매수인은 X에 관해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인은 X에 관해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면 지금 X의 계약이 성립했는데 아직 매수인 을이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유효니까 채권 생기겠죠. 주세요 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정답 지문 안 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1번에 나왔다. 그럼 물음표 하면 돼. 물음표. 1번에 나왔다. 물음표. 그 다음 중요한 거. 정답 좀 여기다 우리 기출 여기다 봐갖고 3번에 봐갖고 여기다 봐갖고 우리 30년 기출 정답 지문 내용이 1번, 3번, 4번이에요. 가장 많은 게 착오 취소. 그래서 X로 성립 항상 3자 물어봐요. 3자. 선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 없어. 선이로 해서 장난쳤다고. 그래서 항상 정확히 해야 될 게 있다고. 반드시. 지번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쌍방 의사가 일치한 X로 성립한다. 을로부터 3병 Y토지 절대 소유권 취득 못. 왜? 불성립 소유권 없어. 이걸로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병 소유권 없어. 이건 못 외운다고. 이 경우 병 소유권 없어는 안 외워져요. 우리 뇌가 앞에서부터 외워가야 외워진다고. 뿌리부터. 불성립 거기서부터 외워가야지. 어표시무에서 병은 소유권 없어. 이게 외워질 것 같아요? 안 외워져 절대. 왜? 병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표시무에 나오면 의사가 일치한 X로 성립 Y는 불성립.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불성립 원인 무효. 소유권 없어. 너도 없어. 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울 게 몇 개야? 불성립 없어. 하지만 왜 해야 되느냐? 불성립 이것도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을 뿐이지. Y로는 불성립. 그거 어차피 외워야 된다고. 시험 지문이니까. 그래서 불성립이니까 을등기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올 게 빤하니까 오표시 무에 나오면 여기 절대 안 벗어나요. 중간에 흘러가는 지문 넣는다고. 또 다른 지문도 넣는다고. 상관없다고. 물음표 하시라고. 내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정답 지문 고르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4달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해설은 해드렸지만 그냥 물음표 하시라고. 여러분들 연구하지 말라고. 이것만 계속 하라고. 제가 체크한 것만. 10분간 쉽니다.